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카드만 쭉 제가 리뷰를 했었습니다. 뭐 RTX 카드를 쭉 리뷰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의 이 라데온 그래픽 카드 리뷰 요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녀석입니다. 사파이어 라데온 RX 590 니트로 플러스 모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RX 590은 미드레인지 라인의 라데온 모델 중 가장 최전방에 나와 있는 최신 제품이지만 그러면서 또 행동 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 말은 성능이 떨어져서는 안 되고 가격이 또 터무니없이 비싸도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가장 가성비가 좋아야만 하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포장은 기존 그래픽 카드들의 포장과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사파이어 모델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만나보는데 내용물은 무슨 안내서가 있는데 내용이 듀얼 바이오스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다는 내용이네요. 게이밍 모드가 있고 컴퓨터 모드가 있다고 하는데 왜 컴퓨터 모드가 전 최고를... 드라이버 CD가 있고 매뉴얼이 있네요. 매뉴얼은 역시 EM텍에서 유통하는 거라서 순수하게 한글 버전입니다. 제품은 이게 리뷰 때문에 대여한 거라서 원래 비닐이 없나? 어쨌든 제품이 첫인상은 솔직히 이 색상이 색상이 좀... 이게 제가 RX 590 관련 소식 다룰 때 가장 먼저 제품샷을 봤었던 건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촌스럽지 않나 라고 했었던 색인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표현은 힘든데 여튼 색상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 모델은 95mm의 듀얼 팬을 장착한 투팽 방식의 쿨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과 함께 굉장히 두터운 히트싱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쿨링에 상당히 신경을 쓴 모델이에요. 방열판이 PCB보다 큰데 일반형보다 방열판 사이즈가 좀 더 큽니다. 길이는 260mm의 투슬롯의 길이와 두께를 갖춘 모델입니다. 크기도 두께도 적당해요. 특히 방열판 사이즈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베이스 클럭은 1469MHz, 부스터 클럭은 1560MHz입니다. 메모리는 8400MHz의 GDDR5 메모리로 8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DP 포트 2개, HDMI 포트 2개, DVI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한 파랑색과 회색의 백플레이트는 그냥 너무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의 백플레이트는 정말 기능에 중점을 둔 게 보입니다. 쿨링을 위해서 백플레이트의 타공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플레이트면서 쿨링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거죠. 아마 최근 제가 다뤘던 그래픽 카드들 중에서 쿨링에 가장 신경을 쓴 백플인 것 같아요. 제품의 성능 테스트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인텔 8세대 i7 8700K 5GHz 오버클럭 됐고요. 메인보드는 ASUS의 Z370F, 메모리는 G-Skill Trident Z인데 8GB가 4개 달려있고요. 속도는 3200MHz입니다. 스토리지는 삼성 960 EVO M.2 SSD 2TB고요. 파워는 시소닉 SS1000XP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현재 영상에서 리뷰 중인 사파이어 라데온 RX 590 니트로 플러스입니다. 지난 리뷰부터 추가하기 시작한 부분이죠. 3D 마크 스코어입니다. 우선 타임스파이 벤치 스코어부터 볼게요. 그래픽 스코어의 경우 4838점입니다.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 스코어입니다. 그래픽 스코어의 경우 16655점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게임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테스트 전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지만 모든 게임은 옵션 프리셋 기준 최고 옵션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옵션을 적용할 경우라면 제 리뷰에서 나오는 프레임보다는 프레임이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배틀필드 5입니다. 옵션 프리셋은 최고 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UHD에서 평균 30프레임, QHD에서 평균 60프레임 이상, 그 다음 FHD에서 평균 80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UHD에서 평균 20프레임 이상, QHD에서 평균 50프레임 이상, FHD에서 90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버워치입니다. UHD에서 평균 45프레임 이상, QHD에서 평균 50프레임 이상, FHD에서 평균 70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UHD에서 평균 20프레임 이상, 이번에 암대에서 새로 하나 나온. QHD에서 평균 45프레임 이상, 가지마요, 가지마. 가지마. 풀 HD에서 평균 70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 잡았다. 발열 부분은 이 GPU 온도의 경우 제가 최대 75도까지 확인했습니다. 온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따로 언더볼팅이나 이런 걸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고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라데온 모델의 기본 온도가 조금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본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온도는 조금 높았지만 쿨링은 상당히 잘 되는 편이었고 소음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만약에 온도가 신경이 쓰인다면 쿨러 RPM을 매뉴얼 세팅으로 조금 높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라데온 모델은 아마 기존에 사용하던 유저들이 좀 더 많이 찾는 모델일 겁니다.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두루두루 모난 구석 없이 필요한 성능은 잘 뽑아주고 별도의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동영상을 좀 더 부드럽게 구현해주는 플루이드 모션은 워낙 유명하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밸런스 잡힌 기본 성능은 솔직히 인정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30만원 초반대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풀 HD 해상도 유저에게 이만한 녀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리뷰 테스트에서 보여드린 설정은 그냥 최고 옵션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기대보다는 낮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고 옵션이라는 걸 감안해 보신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오늘 리뷰에서 보신 것보다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30만원 초반대에서 게임도 즐기면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려는 용도라면 한번 고려해 보실 모델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